원래 오늘 한재남 사장님 에세이인데 오늘 제가 서가지고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야. 원래 그 특별 미팅 때문에 한재남 사장님이 특별하셔서 그런가 미팅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에세이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안 부르시면 되는데 빨리 가세요.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업하면서 경험을 그리고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SA 강의는 처음 하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사실 시크릿 사업은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시죠?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사장님들이 그래도 성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라. 성공자를 따라하시라. 근데 누군가는 정말 잘 따라하시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해서 따라하시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본인의 생각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의 생각을 지워내는 일.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시크릿 사업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딱 생각해보세요. 파트너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이 사람은 너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되겠는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 생각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시크릿 사업을 처음 하시는 그냥 신생아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는 모습들을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저는 이 사업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희 와이프가 H사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건강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거 제대로 듣고서 내가 먹고 싶은데 어디서 들을 데 없냐 했더니 와보라고 그러고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질 좋은 교육을 듣고 있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현실 점검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한국은 IMF보다 더 큰 게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쓰나미가 올 거다, 이런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이 저였대요. 맞네, 우리 신랑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대박이야, 오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저한테 이 시크릿 사업을 얘기해줬어요. 시크릿 사업을 저희 와이프는 안티한테 들었거든요. 사장님 안티한테 들으면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와이프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 H사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상한 회사가 하나 또 들어왔다. 화장품 회사인데 월 마감이 10만 원인데 소금이 있대. 이게 말이 돼? 근데 10만 원 쓰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대박이다. 저희 와이프는 그냥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 전의 모습까지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봤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집이 바뀌고 삶이 바뀐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대박이야 오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해서 본사를 직접 왔어요. 저희가 누구 소개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릴레이를 막 달아요. 1박 2일 세미나를. 그래서 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달아서 갔어요. 이런 파트너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원래 스타일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면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 될 때까지.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 그래서 저는 여기 혹시 브론즈 아직 안 되신 분들 계세요? 사장님 아직 안 되셨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브론즈는 못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1시간에도 될 수 있는 게 브론즈라고 생각해요. 저는 2번 미팅으로 브론즈가 됐어요. 한 번 만나서 2명 가입시키고, 한 명 만나서 2명 가입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투잡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을 이용했거든요. 주말에 일요일날 딱 2번 미팅하고 브론즈가 딱 된 거니까 브론즈 하루 만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자신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쉬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다 할 것 같았어요. 사인을.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저도 슬럼프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 로열 안 되신 분들도 지금 로열 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로열을 30년이 넘는 멤버수로 로열을 넣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다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전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라는 막막함이 또 있었어요. 슬럼프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제가 한재나 슈퍼선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재나 슈퍼선님이 신예준 1박 2일 세미나에서 봅시다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한재나 슈퍼선을 만났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날라왔어요. 슈퍼맨 티 입고. 저한테는 히어로였어요, 진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슈퍼선님은 처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세요? 여쭤봤거든요. 그때 뭘 하는지 아세요? 200만 원 있니? 이걸 물어보래요. 그때 220이었죠. 220 있니? 이거부터 물어보래요. 네?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220 있니? 없으면 제가 순화시킬게요. 없으면 패스.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했어요. 220 있어? 없어? 꺼져. 한국에서 이걸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진짜 똑같이 했어요. 220 있어? 없어? 없어? 패스 가지고 와. 내가 그때 설명해 줄게. 있어? 없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확신이 생겼었어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사장님들이 아직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 시크릿 한다는 말을 자동적으로 딱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아직 확신이 100%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먼저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어디서?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에서 안에서 성공자들 보면서 따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확신 갖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사업하시다 보면 명단이 없어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동네 곱창집, 포장마차 다 제 명단입니다. 그분들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사장님 애토미 하세요? 애토미 진열돼 있어요. 물어봐요. 왜 사장님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안 하는데요. 아니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사장님 뭐 하세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하긴 하는데 물어봐. 뭐냐? 저희 한 달에 10만 원 쓰면서 돈 버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 안 해줘요. 궁금하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궁금한 거 찾는 거.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궁금해 죽어요, 진짜. 궁금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호기심이 생기면은 막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야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소금인데 사회소금이 뭔데 200만 원 필요한데 한 달에 10만 원 쓰면 되고 2명만 찾으면 돼. 이 2명이 퍼져가지고 이게 다 설명하는 거야.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업 설명을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이거 다 얘기 다 했잖아. 뭐가 궁금해? 궁금한 거 없어? 나 패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들은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궁금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장님들이 리크루팅을 하러 갔어요.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와요. 걔가 하지 말래.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 오토실 빠져있고 다단계 아니야 막 싸우고 있고 그죠? 근데 야 다단계잖아 그거 막 그러면 그것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확신이 없으면 무슨 말이 나오면 이건 다단계가 저희 같은 경우 다단계라면 다단계만 하든지 피라미드라면 피라미드 하든지 저 신경 안 쓰는데 처음 이런 분들은요 다단계라고 그러면 다단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거기 가서 세뇌당하고 와서 오토시 빼고 나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확신의 부족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확신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Y를 찾으셔야 돼요, 사장님께. 이 사업은요,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이 빠르지만 포기도 빠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근데 200만 원의 가치를 보셔야 되거든요, 시크릿의 가치. 이 시크릿의 가치를 아신다면 200만 원 때문에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Y를 찾으셔야 돼요, 사장님들. 지금 만약에 Y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Y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안으로 무조건 Y를 찾아내십시오.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사장님들의 Y, 당장에 뭐 벤츠가 사고 싶다, 집이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Y를 찾아내세요. 그래야지 사장님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보시면서 포기를 안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지갑에 제가 올해 목표 다 적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올해 이루어야 될 목표. 근데 다 못 이루겠죠. 그럼 내년에 또 추가해서 또 하고. 근데 신기하게 내가 딱 해놓은 Y 목표들은
거의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들은 방법들을 다 알아요. 이렇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거거든요. 사장님들은 진짜 확신을 빨리 가지시고 내 Y를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전달하세요. 200 있냐고. 없으면 꺼지라고. 200 가져와야지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이런 자신감. 저는 정의용 스폰서님이 했던 말이 참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액티브 에이전트 때 갑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그분이 가입하면 을의 입장으로 도와주라. 갑의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은 근데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마치 외판원처럼 하고 계시거든요. 갑의 입장으로 당당하게 안 계세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200만 원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당당함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 안에 조인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서 나온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자꾸 여기 들어오라고 해요. 시스템 안에. 와야 성공자를 만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름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강이 있어. 사장님 건너보세요. 그런데 안 믿어. 빠질 것 같은 거죠. 건너오면 빠질 것 같잖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서 시스템을 거부하고 저쪽이 다리 있겠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왔는데 다리가 없네? 저쪽에 있겠지 하고 저쪽에 또 가는 거예요. 다리 찾아요. 다리가 또 없어요. 결국에는 스폰서님이 건너오라는 데를 오게 돼요. 건너오세요. 그러면 믿고 한번 오세요. 그러면 발을 딱 내디뎠더니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오시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오면 그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심플하고 쉽고 재밌어야 돼요. 재밌지 않나요? 본사 오면? 네. 뭐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는 거 같고, 그죠?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 소주 마면서 직장 가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할 수 있어, 잘할 거예요. 사장님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쉽잖아요. 와서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쉬우세요? 서서 얘기하는 게 쉬우세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사장님들은 사장님 생각을 지우고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몸을 담가보십시오.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온몸을 한번 담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되니 안 되니를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정말로 됐다. 그럼 저한테 나중에 커피 한잔 사주세요. 있어요. 그죠? 1박 2일 세미나가 있고요. 사업 설명이 있고, 와우 파티, 카톡방이 있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사업 설명, 와우 파티는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카톡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 많은 것 중에 오늘은 카톡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카톡방. 카톡방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네. 활동 열심히 하세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카톡방을 정말 집중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출근과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안 나오면 출근 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출근하시고요. 여기서 퇴근을 하십시오. 왜 저는 열심히 한다고 누군가를 리크루팅 했어요. 카톡방에 내 모습이 없어. 그러면 가입시킬 사람은요. 그분은요. 나를 이 방에 초대한 그분의 사진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사인 받고 뭐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나를 리크루팅 했던 지인의 얼굴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그 얼굴을 비춰주고 계신가요? 나의 지인에게 내 얼굴을 비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같이 돈 벌자고 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이고 다 좋아요. 그죠? 글로벌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하죠. 사장님들 카톡방에 보시면 리더들만 열심히 하지 않나요? 거기서 열심히 보이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나요? 그죠?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카톡방을 주도하십시오. 사장님들이. 그래야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톡방 따위 하나도 주도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카톡방도 주도 못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카톡방도 주도도 못하면서 파트너도 지켜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너무 혼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카톡방을 정말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사장님들한테. 저는 지금까지 이 카톡방을 진짜 게을리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하면 카톡방이 없어 파트너가 사라질 거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아파도 카톡방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찮아하면 파트너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파트너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돈 벌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비전도 못 보여주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비전을 보겠습니까? 비전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장님들이 그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게 뭐냐면 가입을 시켰어. 끝이야. 더 중요한 건요, 가입을 시키고 나서 그분에게 시스템에 조인하고 카톡방에 들어오게 하고 스폰서를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장님들 정말로 간절하게 이 친구가 돈 벌기 위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거에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카톡방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요, 하십시오. 왜냐하면 분위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100% 분위기 사업이에요. 리더가 다운되면요, 그 팀 다 다운됩니다.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웃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방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 신기하게 볼륨이 올라오는 현상이 아시게 될 거예요. 벌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카톡방을 주도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에 열정이 있어요. 시스템. 사실 시스템은 아까 제가 그런 거 말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스템. 시스템 뭘까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시스템은 방향이에요. 열정은요? 열정은 속도입니다. 속도.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들이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처음부터 가입하면 막 벌써 크라운을 될 것 같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스템에 안 들어오잖아요. 방향이 완전 틀리게 되고 완벽하게 이상한 데로 빨리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스템과 열정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시스템 없이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두 개가 다 조합이 돼야 돼요. 시스템 안에서 정말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열정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과 열정만 있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자꾸만 시스템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시스템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누군가의 열정으로 인해서 성공자가 나오는 거고 누군가를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시스템에 반만 들어오신 분들은요, 온전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기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 이 열정이 있다면요, 못할 게 없어요. 진짜. 제대로 방향 잡고 열정만 있으면 사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몇 년 안에 크라운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성공자를 보게 되죠. 이 안에 오면. 이 안에 오면 왜 오라고 하냐면 성공자를 보라고 오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도 보고. 경험, 그분들의 경험, 그죠? 경험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전 신기한 게 여기 오면 참 신기한 모습들을 좀 보거든요. 액티브 에이전트끼리 서로 사업 어떻게 하는지를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또 형제 라인이라고 또 형제 라인이라고 친하게 지는 거 좋아요. 근데 그래서 액티브 에이전트끼리 서로 그냥 사업 어떻게 하세요? 와, 진짜 최고야. 막 이러신 분들 계신데 저 멀리서 보면 제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자와 함께 경험을 배우시는 성공자예요. 우리 스폰서님, 아니 형제 라인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에게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열정을 배우시는 겁니다. 열정.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이 안에 와서 보시면 성공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연 경험과 노하우와 열정만 있을까요? 저는 성공자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 시크릿의 기본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스템, 스폰서, 열정, 이런 것들이죠. 이 기본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할까요? 그죠? 1 더하기 1도 모르면서 어떻게 곱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기본이 뭔가를 사장님들이 정립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의 기본이 뭐지? 기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장님들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본을 지킨다면. 그리고 멘토를 찾으십시오. 멘토. 사장님들 멘토 다 있으신가요? 네. 다 있으세요? 네. 형제 라인도 괜찮고요. 성공을 안 했어도 괜찮아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는 스폰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재난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한재란 스폰서님을 똑같이 배우고 싶었어요. 말투부터 행동, 옷차림새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제를 했어요. 그분을 복제를 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사업 초창기 때 저한테 신재남이라고 했어요. 신재남. 그때는 지금 살이 좀 쪘거든요. 그때 생긴 것도 비슷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형제냐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런 소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해야 되는데 단 원본이 정확해야 합니다. 원본이. 내 원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복사본도 엉망이에요. 그렇죠? 내 행동이 진짜 복제되고 좋은지, 내가 스폰서한테 바라는 거, 파트너한테 바라는 거 왜 안 해? 이런 모습이 복제돼도 좋은지, 그게 복제되면 사장님 사업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판이 제대로 된 원판을 만들어서 이걸 다 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희? 몸이 너무 힘들 때 내가 한 10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나는 쉬고 쟤 일 시키고 얘는 저런 거 시키고 이런 생각 하시죠? 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다 됩니다. 이 안에서. 생김새만 틀린 거예요. 그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놔세요. 그러려면 사장님들이 원판이 완벽하게 사장님들이 원하는 딱 이상형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을 사장님들이 안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은 숨소리까지 복제된다고 그래요. 신기한 게 좋은 거는 잘 복제 안 되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왜 안 하냐 이렇게 이러는데 안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복제돼요. 안 가르쳐줘도. 그죠? 더 웃고 계신 분들 파트너들이 더 그런가 봐요. 그죠? 이렇게 복제했습니다. 누가 한재남이래요? 누가 모르시겠어요? 전 이렇게 복제했어요. 똑같이 그냥 옷도 똑같이 하고 싶었고 뭐든지 따라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헷갈려 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신재남이다. 이게 저예요. 아시겠죠? 저기 한재남 스폰서님이고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냥 한재남이 되고 싶었다니까 저는 신재남으로 그래서 신재남으로 저 불리면서 정말로 복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세미나에 처음 그때 제가 강의 쓸 때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재남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일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스폰서님 복제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재남 스폰서님처럼 막 이렇게 세게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하니까 꺼져 이거 했죠.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소리까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면 정말로 사장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날이 보시게 될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존심 버리십시오. 제발 좀 자존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올리세요.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잘난, 그죠? 근데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내 스폰서가 어려서 자존심 상하시나요? 내 스폰서가 나보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존심 상하나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자존심 상하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들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적도 할 수도 있고 이거 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어린애한테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냥 저는 이 시크릿 안에서는 그냥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다면 사장님도 무조건 성장하실 거예요. 지금도 자존심 못 버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답답해요. 저는 되게 답답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요, 그분이 하는 언어랑 제가 하는 언어랑 틀려요.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몇 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를 당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자존심을 못 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갑니다. 진짜로. 자존심 같은 거.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잖아요? 세상 편해요. 정말 편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자존심 버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시크릿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들은 일단은 오늘 가셔서 내가 자존심 내세운 게 있는지, 파트너한테 자존심 세웠나, 내가 스폰서한테 자존심 내세웠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사장님들은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존심을 안 내려놓는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또. 그 자존심이 뭐길래? 한 달에 1억 버는 사업이고 1,000만 원 버는 사업이라는데 그 자존심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달에 1억 벌면 너 자존심 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가족, 내 새끼, 우리 부모님이 잘 산다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 자존심 사장님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실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림 한 장은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만 내리면 살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죠?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자사건에 좀 말투 좀 비슷해요. 순간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뭐라고 자존심이.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요 너무 수월해집니다. 요 한 장에 사실 말 안 하고 것만 딱 보여줘도 딱 느낌 딱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존심 내려놓으시고요. 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크릿에서는.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면 변화가 안 돼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변화가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오늘 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 말투의 변화, 복장의 변화, 나의 마인드의 변화, 모든 걸 한번 다 바꿔보십시오. 지금 살면서 1,000만 원 이상 못 벌었던 분들은 다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살면 그 돈 못 벌 거잖아요. 내가 원래 했던 행동들하고 똑같이 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그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다 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 스폰서한테 미팅을 했는데 막 힙합 바지 입고 나와. 그럼 좋겠어요? 파트너가? 그죠? 그런 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바지 입고 나오고 추리닝 입고 나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정말로 파트너들이 날 찾을 모습인지 그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힙합 바지를 입잖아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돼요. 왔어? 그죠? 복장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투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사장님들은 깔끔하게 결혼식 간다는 느낌으로 복장도 갖춰 입으시고요. 나의 마인드도 성공자의 마인드. 저는 브론즈 때 저는 신기하게 얼마 벌어 이런 얘기를 거의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눈에서 레이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 머리는 가볍게, 눈에는 레이저, 입에서 개거품, 가슴은 뜨겁게, 발은 빠르게. 이게 시크릿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 버는 데를 물어보지 않아요. 야, 다단계 얘기하면서 너처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혹시나 그래서 얼마 버는 데를 물어보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 조금 못 벌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좀 못 벌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말투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게 나오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입고 갔다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건데 제가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변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십시오. 그럼 행동이 완전히 그전과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죠? 들은 것은 안 해도 본 건 하죠. 우리가 부모들이 어때요? 부모들이 담배 안 피면 자식도 담배 안 피죠. 부모들이 책 보는 모습 보면 따라해서 책을 봐요. 사장님들은 파트너가 사인만 잘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행동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들은 것은 안 해도요 본 것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카톡방하고 완벽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카톡방에서 내가 얼마나 행동을 했냐, 얼마나 내가 미팅을 하고 다녔냐 이 모습을 보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를 들어서 해외일을 나가도요 그 모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하게 돼요 파트너들이. 근데 과연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 행동을 했느냐를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가 혹시 사장님들은 좌우에 에이스 한 명씩 나와서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이스가 좌우에 한 명씩 나오려면요, 내가 먼저 에이스가 되셔야 돼요. 저는 사업하면서 스폰서님의 POG급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한재는 스폰서님이 플래티넘을 가야 되면 실버가 되면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2,000점인가 모자라서 못 갔거든요. 내가 차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나 때문에 실버 내가 POG급 돼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차에서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우리 스폰서가 진짜 빨리 가서 내가 POG급이 돼서 성장을 시켜야 돼요. 성장한다. 이런 마음 혹시 드시나요? 네. 혹시 파트너가 잘 돼서 내가 성장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거를 사장님들은 오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인지, 이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스폰서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폰서십. 이 사업은요, 스폰서 없으면 사실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스폰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울에서 막 삐지는 분도 있죠. 스폰서가 파트너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파트너가 성장이 잘 돼야 내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는 언제 떠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떠나도 떠날 사람이에요. 그 누가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스폰서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몇 달 쉬고 나와도요, 스폰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스폰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파트너밖에 안 보입니다. 내 파트너, 내 파트너. 스폰서가 뭐라 하면 막 내 파트너가 응원하네, 그러니까 막 가둬놓고 막 내 트랙. 이 파트너가 스폰서님의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둬놓지 마시고요. 스폰서를 한번 팔로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먼저 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우고 내가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 마음으로 그냥 팔로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못나는 스폰서 있죠? 왜 없어요? 그죠?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그죠? 못난 사람도 있듯이 사장님들이 아무리 스폰서가 못났어도요, 예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이러니는 진짜 기가 막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나옵니다, 하선에. 그러면 사장님이 스폰서 무시하면 똑같이 무시당합니다. 이게 복제예요. 제가 얘기했죠. 안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복제된다고. 그래서 내가 스폰서십이 없는데 내 파트너가 나를 스폰서십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모습을 스폰서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선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차례차례 복제가 됩니다. 그럼 스폰서십이 하늘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리면 사업이 잘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죠. 시스템에도 나왔는데 소통이 안 된다? 스폰서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의 스폰서십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우리 스폰서를 진짜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나? 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시스템에 들어왔는데도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스폰서십이 없어서인데, 왜냐하면 스폰서십이 없다 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내가 더 잘났는데 뭘 배워요, 그렇죠? 여기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 온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배운 걸 한번 해보고 나가서 미팅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스폰서십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결국 스폰서는 사장님들을 끝까지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실리라는 이거 A사를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정의자 스폰서님이 안 계셨다면 시크릿이 살아남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정의자 스폰서님이 안 계셨다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전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조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꿈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들은 스폰서십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하세요. 그만큼 볼륨이 올라올 거예요. 핀이 올라가요. 네. 그렇다고 산이 높다고 영산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핀이 높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사장님들.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핀이 깡패다. 그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이 깡패입니다. 사장님들의 영향력이 깡패예요. 사장님들이 영향력이 없는데 다이아몬드 되면 뭐예요? 그룹을 지킬 수 있나요? 사장님의 핀의 성장과 맞게 영향력을 키우십시오. 지금 제가 봐도 브론즈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있고요. 다이아몬드인데 액티브 에이전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향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핀과 함께 나의 영향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산이 높다고 명산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진짜로. 내 핀이 높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리더 같은 리더다움이 있어야 리더입니다. 그거를 사장님들은 이 안에서 스폰서를 보고 따라하고 복제하고 변화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영향력 없으면요, 그룹은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을요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들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영향력 키우시라고. 영향력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정의자 스폰서님이 핀만 넣고 영향력이 없으면, 정의자 스폰서님 안 계시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사장님들?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안 계셔도 조용히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공백처럼 느끼게 만드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파트너십.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파트너십. 파트너 위에 제발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핀이 카페가 아니라니까요. 파트너는 파트너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파트너 때문에 돈 벌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파트너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시고요. 지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사장님 호칭 사용하세요. 정말로.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다단계들이더라고요. 제가 가면 그냥 동네 예준이에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뭐 비전을 볼까요? 그죠? 근데 서로 친구고 엮이고 막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내가 핀이 올라가도 뭔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잖아요? 삐져요. 원래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코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에 성을 빼고서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 빼고 이름 붙이는 거. 이름만 해서 예준 사장님, 병권 사장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 왠지 아세요? 뭐 예준 스폰서님,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한테 건희 회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정의자 스폰서님한테 희자 스폰서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희자 스폰서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앞에 성을, 저희는 한 달에 1억 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부대 같잖아요. 그죠? 병건 사장님 이거보다, 문병건 사장님 이게 더 럭셔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1억 벌은 품격 아닌가요? 예준 사장님, 병건 사장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절대 앞에 성 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덧붙이는 거 그거예요. 희자 스폰서님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할 자신 있으세요, 사장님들? 그거 없으신 분들은 앞에 성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들.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려도 성을 붙여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를요 더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사장님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고 있어요. 스폰서십 할 때 또 스폰서십 안 하는 파트너이 스폰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심 어린 피드백을 받아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폰서님이 쌍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지라 선생 빼고.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길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말도 안 섞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그냥 스폰서님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왜 삐지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들. 뭐 얘기하면 왜 삐지는 거야? 사장님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바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다 온전히 한번 받아들여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다. 그때 따지세요.
그때 따져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잘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십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 마찬가지로 파트너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폰서십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십을 받으면 누군가 받잖아요. 파트너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리사랑이 또 돼요. 근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스폰서십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래요. 모든 것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이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이었다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걸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오로지 나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항상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 하세요.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이다. 파트너의 마음과 스폰서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 나 때문에 진짜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우리 파트너 나 때문에 좀 힘들었겠네? 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당겨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내 그릇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그릇은 이만한데 어떻게 담아낼 거냐고. 일단 사장님들이 지금 사업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에 와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자체가 그릇을 키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그릇이 커지면 커지고 이쁘고 단단할수록 사장님들은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 커지잖아요. 만약에 이 시크릿 사업이 아니라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릇이 이만하다면 키우세요. 점점 키워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큰 그릇에 사람한테 담겨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릇을 키워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장님들도 그릇이 엄청 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사장님들은 지금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은 독수리입니다. 호롱을 날실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못할 게 없어 이까짓 거. 그죠? 200만 원이 뭐라고. 그죠? 앞으로 많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이 안에서 진짜 성인부자가 되셔야 돼요. 성인부자. 그거 기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아무렇지 않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자, 얼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은 꼭 자신에게 맞는 그릇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이 된다면 어느 그릇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장님들 이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같이 저는 그냥 더 백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백지에 어떤 색깔을 입혀도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한번 싹 바뀌셨습니다. 180도. 180도 바뀌잖아요? 내년에 일조할 것 같은데요, 시크릿. 그죠? 자, 그래서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라고 했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해요. 소통하라고 했더니 자기 얘기만 해요. 전화 끊고 헤어지고 나면 보자 뭐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끝났어. 그죠? 그래서 소통은요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소통인가요? 그죠? 이거 소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요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희자 스폰서님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그분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할 거면 뒤에서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냐면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험담하는 자리에는 끼지도 마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근데 거기 맞장구 치거나 하잖아요. 똑같이 옵니다. 나한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너만 알고 있어 했던 얘기 다 하지 않나요? 그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와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들은 절대 험담하지 마시고요. 칭찬만 해서 칭찬만. 그리고 모든 소통은 오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 지금도 분명히 오해받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소통하다 보면 나 이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만 저한테 남을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사장님들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어떻게 아무리 잘하든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하다 보면 남아있게 돼요. 그럼 진짜 죽을 때까지 끈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소통 막히면 반드시 고통 옵니다. 진짜로. 이거 공감하시죠? 소통이 막히면 진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폰서 파트너랑 소통 잘하고 있나? 소통을 하고 있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힘드신 분들이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요 분명히 사업이 안 되는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고, 오늘 한번 소통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 말 못했던 것들, 스폰서한테 말 못했던 거, 파트너들한테 말 못했던 것을 그냥 편하게, 허심탄하게 한번 소통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좋아도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너무 싫어도 싫은 척 내지 마세요. 관계는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요, 오늘 서로 욕하고요. 어제 욕했던 사람이요,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이 시크릿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장님들 아름다운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 너무 친하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삐지고 틀어져요. 너무 멀어서 이렇게 미워 죽겠던 사람도요, 아까처럼 오해가 풀리잖아요? 세상 좋아요. 이 관계는 수시로 바뀐다는 걸 사장님들은 명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도 너무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싫어도 너무 싫은 척 되지 마시고요. 중간, 아름다운 거리 딱 두십시오. 자,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멋있는 말이죠. 있을 때 존중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정말 여기 지금 파트너가 진짜 꼴리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파트너 떠나면 후회합니다. 있을 때 존중하시고요. 스폰서도 진짜 나 도와줄 때 고마워하세요. 나 도와줄 때.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곤란할 때 파트너, 스폰서 다 도와주지 않나요? 서로 도와주는 사이, 돕고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돕고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은혜는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장님들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사장님들 분명히 도와줬던 적도 있을 거예요. 당장에 지금 서운함 때문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당장에 서운함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던 사람일 겁니다. 그죠? 베푼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폰서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분들 있죠? 이거 잊으십시오. 어차피 그분 성공하고 나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베푼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내 마음을 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했다면 이 자리에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거, 머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편해요. 막 욱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인지라 막 욱할 때도 있는데 또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했더니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우리 한재나 스폰서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참아. 야, 지나가면 다 알아. 참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님 입에서 참으라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재나 스폰서님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해도 스폰서님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성공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그 SA를 듣고 계시지만 분명히 성공자라는 분하고 저희 SA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한다면 한재나 스폰서님 얘기가 절반이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파트너한테 그런 스폰서가 되시길 원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파트너가 되시는
있을까? 내가 그리고 정말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한 거 소통해서 풀어보세요.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전화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걸 풀잖아요. 내 마음이 싹 녹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들이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릇 키우는 거에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 모든 분들이요,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 돼서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해본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 컨벤션 때 다 다이아몬드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끝까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